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주 백수호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몇몇 시청자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도 있고 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뉴스 애프터 서비스 형식으로 예. 그 백수호와 관련된 좀 더 심층적인 논의와 또 시청자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뉴스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이 그렇죠. 참 재밌네요. 사실 많이 뉴스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 과학 저널리즘을 수행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백수호를 좀 과학적으로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백수호가 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예전에 그 생물이라는 과목들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랬으면 아실 겁니다. 그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로서 계속 외웠었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백수호를 분류를 해보면 백수호는 식물계, 현화식물문, 쌍떡잎 식물강, 그리고 용담목, 박주가리과 백미 속에 해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키난춤 윌포디라고 하는 그런 식물의 그게 이제 은조농이라 불리는데 그것의 뿌리 이것이 백수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키난춤이라는 게 이게 속의 이름이거든, 속명인데 이것의 어원이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것을 라틴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속 이름 자체가 개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라는 의미를 좀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름, 그 속명으로부터 일종의 이 식물의 속이 독성이 있는 식물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독으로 작용하기 전까지 이렇게 희석된 상태의 무작용량이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독이. 그래서 그런 것들 적절히 이용하면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전문 용어들을 들으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백수호를 잘 이용하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엄밀히 말해서 이제 백수호 자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예전부터 우리 한약재를 썼으니까 예. 엄밀히 말해서 소비자보호원은 FDA 독성 리스트와 일부 연구 논문을 들어서 이어부피소에 대해서 유해하다고 했었고, 그리고 식약처는 유해하다는 논문들이 이제 방법론이 좀 과학적이지 않다, 예.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FDA 독성 목록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생강이나 마늘도 들어있는데 그 자체로 유해성을 증명하는 것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또 무해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논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종합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적어도 식품, 그러니까 우리의 먹을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는 게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이상 재료를 쓸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런 수준에서 담론이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약전 그 한약 규격집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지 않은 그 이어부피소를 썼다 이러는 어떻게 보면 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이어부피소를 쓴 제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당연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최근에 또 판례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또 다루 규정해 놓은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보면 또 이어부피소를 썼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는 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최근에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백수호의 효능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동의보감에 그 백수호가 여성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준다, 그런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동의보감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백수호가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하수호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수호를 규정한 부분이 지금의 백수호와 다른 식물 그것이 아닌가, 백수와 같은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어떻게 보면 일부 합당한데 동의보감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탕액편에서 하수호에 대한 효과를 규정하기를 혈과 기운을 도와주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또 정수를 보충하고 머리털을 검어지게 하며 얼굴색을 좋아지게 하고 또 늙지 않게 하고 오래 살게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한약재로도 쓰기도 하는 적하수호라고 하는 식물의 효능입니다. 근데 이 적하수호라는 게 폴리거넘 멀티플로럼이라고 해서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하수호, 즉 본래의 하수호는 아까 말씀드린 분류법 중에서
목 분류부터 아예 다른 그 마디풀 목으로 이제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백소와 차이가 좀 큰 그런 식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을 쓰여진 그 당시에 보면 적하수호와 백하수호를 따로 구분해서 적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수호는 붉은색과 흰색의 두 종류가 있는데 붉은 것은 수컷이고 흰 것은 암컷이다라고 이제 동의보감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약으로 사용할 때는 두 종류를 절반씩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동의보감에는 적기가 되어 하수호라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그게 백수호이기도 한 거네요. 예,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예,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이어부피소하고 백수호는 식물학적으로는 비슷한 종이긴 하지만 백수호하고 하수호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예전에 한방에서는 이거를 뭐 암수로 생각하는 적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뭐 백수호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 한동화 하이학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보감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독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수치법에서 해독 과정을 담은 것으로 봤을 때 동의보감에 기록된 하수호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백하수호가 아니라 적하수호의 효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다만 어떻게 보면 두 측면에서 백하수호와 적하수호가 좀 혼용돼서 거기 쓰여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기록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독을 빼는 수치법을 기록하고서 또 한편에서는 무독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수호의 한글 이름을 이제 동의보감에서 정합니다. 동의보감이 이제 한글로 써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강원도에서는 은조롱이라고 부르고 황해도에서는 새박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또 적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한 박사는 중국에서는 적하수호를 약용했기 때문에 하수호라고 하면 이게 적하수호 이렇게 해서 의미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백하수호를 주로 약용했기 때문에 그 동의보감에서 일종의 그 효능이나 이런 것들 그것에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다만 조선 마렵에 쓰인 이재마 선생의 그 동의수세 보원에서는 지금 현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백하수호와 적하수호를 다른 식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약성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동의보감에 갱년기 여성에게 효능이 있다 이렇게 적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면서 판매처가 어떻게 보면 그 과장해서 이제 해석해서 광고한 것인데 정확히 그렇게 쓰여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네, 자세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광고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기능성을 과장해서 광고를 했던 게 아닌지. 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2등급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대표적인 그 2등급 제품으로서 홍삼 같은 것을 들었는데요. 이른바 그 백수호 등 혼합 복합 추출물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리활성 2등급의 그런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말씀드린 복합 추출물이라는 점인데요. 복합 추출물은 백수호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단, 당귀의 열소 추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약처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기능성을 인정한 것인데, 즉 백수호를 쓰지 않은 식품이 분명히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어부피소랑 속단, 당귀라는 것에 쓴 그런 복합 추출물이 기존의 백수호 등의 복합 추출물과 같은 기능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의 심각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해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어부피소의 유해성을 이제 개별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보다 각각의 뭐 이어부피소 복합 추출물 그리고 백수호 복합 추출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성이나 뭐 유해성 이런 검사를 비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식약처 같은 경우에 이어부피소 독성 시험을 할지 안 할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합 추출물 비교를 통해서 소비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또 나아가서 약초 재배 농가나 또는 많은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았는데 그 기업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백수호가 포함된 복합 추출물은 식약처에서 인정을 한 상태죠. 괜찮다고. 네, 어쨌든 뭐 이분법적으로 뭐는 나쁘고 이건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이어부피소의 유해성 뭐 이건 밝혀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백수호 등 뭐 복합 추출물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게 일단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